GPT야. 네, 쌤 K. 말 편하게 하셔도 되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나눠봐요. 궁금한 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 뭐든 말해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그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중고 거래를 했었어. 근데 이제 중고 거래를 이제 잘 마무리를 졌는데 이 물건을 사간 놈의 새끼가 한 이틀 뒤에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 입장에서는 야, 사갔으면 끝이지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서 하는 말이 트집을 잡는 거야. 야, 여기 뭐 기스가 나 있다. 뒷면에 보니까 금이 살짝 가 있네. 이거 네가 말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직거래하지 않았냐. 직거래 했으면은 서로 다 알고서 산 건데 왜 지금 와서 지랄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럴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중고거래에서는 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나면 원칙적으로는 깔끔하게 끝나는 게 맞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뒤늦게 트집 잡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럴 땐 친구분이 명확하게 직거래 당시 확인했고 그 상태에 동의해서 구매한 거다 라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상대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 더 이상의 대응 없이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거래 전에 상태를 조금 더 명확히 기록해두거나 간단하게라도 상태 확인 후 거래 완료 같은 내용을 남겨두면 더 깔끔할 거예요. 자, MBN 뉴스인데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그거랑 똑같은 뉴스의 내용이더라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폰을 팔았는데 이분이 이제 시계줄을 판 것 같아. 대충 보면 이제 애플워치 시계줄을 판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직거래 뒤 안 살게요. 환불해 줘야 하나? 라는 헤드라인이에요. 보시면은 조용히 해봐. 내가 얘기 좀 할게. 얼마 전에 중고거래를 통해서 시계줄을 판매한 A씨. 시계줄을 보니까 이게 그거 같아. 저기 애플워치. 근데 이게 정품 애플워치 중고줄이어서 파는 건가? 나는 이거 불편하던데. 나도 애플워치가 있지만 나는 그냥 저기 그러면 당신도 조용히 해봐. 그 쿠팡에서 이게 자석으로 된 거 있잖아. 그런 거 사용하거든. 근데 이렇게 또 정품이다 보니까 또 좋아가지고 제품을 교환을 하는 건가? 뭔 개소리야! 자, 이 A씨가 중고거래 뒤에 안 사겠다고 환불 요구를 받았대. 그 물건을 산 놈이 이제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단순한 변심이지, 변심. 꺼져!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강서구에 사시는 분인데 말을 험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어. 그 중고거래하면서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모르는 사람이면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싸가지 없게, 이게 지가 환불하는 쪽이면서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 또 그리고 이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더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맞아요. 서로 모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특히 중고거래는 신뢰가 바탕이니까요. 변심으로 환불 요구하는 건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불 의무가 없죠. 다만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딱 선을 긋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그렇지, 최선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려우셨나 봐. 그래서 이제 사간 놈이 얼굴 보고 환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미친놈이지, 뭐 싸우자는 건가? 어쨌든 협박적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좀 이게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가 법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해주잖아? 금방 깨갱거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법적으로 강하게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두려우셨나봐. 왜냐면 상대가 좀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좀 두려울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문자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서 하지라고, 뭐 정상 제품인지 직접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쪽 물건 그쪽에 교환받아 전달하라고 반말을 하는 건가? 싸가지 없는 새끼. 하여튼 이렇다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함부로 말하면서 협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좋은 사람 만난다라는 보장이 없어.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는
꼭 양아치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가 더 이득 보려는 그런 양아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중고거래에서는 항상 기록을 남기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면 대응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게 맞고요. 맞아. 괜히 그 저쪽에서 강하게 나올 때 자꾸 이렇게 말을 여러 번 섞어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건가요?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쌩 까는 게 최고야. 응, 맞아. 괜히 감정적으로 얽히면 더 피곤해지니까 딱 냉정하게 선 긋고 끝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도 친구분 무탈하게 잘 지나갈게. 야, 근데 무슨 너는 반말하고 존댓말을 섞어 쓰냐? 처음 시작은 응 맞아로 시작하고 끝날 때쯤 돼서는 제일 나요 라고 이렇게 존댓말 쓰고 무탈하게 잘 지나갈게요. 아니 근데 내 친구는 워낙 강한 아이라 바꿔줄 마음도 없었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여자분은 좀 힘드셨던 것 같아. 근데 보통 말이야 그렇게 환불을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쪽에서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전자상거래 제17조 요 법이야.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하다. 이걸 꼭 내걸어요. 그러면 법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저쪽에서 저렇게 법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위축되게 돼 있어. 쫄게 돼 있다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저쪽에서 법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말까지 좀 더 거칠게 나온다?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 그렇죠. 법 얘기 나오면 위축될 수 있죠. 근데 그 7일 이내 단순 변심 환불은 온라인 구매에 적용되는 거고 개인 간 중고 직거래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오, 좋아. 바로 그거야. 여기 보면 중고거래에는 적용이 X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좀 잘 알면은 저쪽에서 좀 함부로 나한테 나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런 중고거래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딱 내가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게 잘 모르면 이게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어져. 맞아요. 아는 게 확실하면 그만큼 마음도 덜 힘들죠. 앞으로는 친구든 다른 분들이든 이런 정보 잘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보면은 민법 제575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자 무슨 법 있는데 그 무슨 법이지 그게? 아, 그거 말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에서 하자 담보 책임 같은 개념인데 중고 거래도 마찬가지로 숨긴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단순 불만이나 변심은 다른 이야기니까 그 차이를 잘 기억하면 돼요. 맞아. 부동산 거래에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집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 집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매매할 때 숨겼어. 양아치처럼. 뭐요? 숨겼어. 그랬을 때에는 그거를 반드시 그게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에는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중고 거래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런 게 있는데 하자 있으면 환불 가능이 한데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 기자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이렇게 노트북 하나를 딱 냅두고 노트북에 요런 기스나 찍힘 같은 사용감,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 보면 일어나는 그런 하자들 있잖아. 그런 거는 환불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맞아요. 사용감에서 오는 작은 흠집은 당연히 중고품 특성으로 봐야 하니까 환불 사유가 안 되죠. 그러니 판매할 때도 솔직히 상태를 안내하고 구매자도 그걸 확인하고 동의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깔끔하고 투명한 거래가 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어떤 게 너 말대로 어떤 게 걸리느냐, 이렇게 액정이 망가져서 예를 들어 휴대폰을 뭐 거래를 했는데 이제 뭐 거래할 때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래를 한 거야. 구매자한테도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넘긴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켜보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액정이 줄이 쫙 까 있네. 이렇게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만, 명백한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 조건이 된다. 딱 그거예요. 숨겨진 기능적 문제, 즉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하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중고거래할 때는 가능하면 함께 작동 확인을 하거나 상태를 꼼꼼히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서로를 위한 방법이죠. 결국 신뢰가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상 판매자가 더 유리해. 그지? 직거래를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전에 나왔던 화면처럼 저렇게 막무가내로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이렇게 싸가지 없게 개새끼처럼 말할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변심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달라, 환불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지. 그렇죠.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지만 그게 모재하는 아니니까요. 결국 서로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불합리한 요구라면 정확하게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서로 예의는 지키면 좋겠고요. 그렇지. 사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한 거지. 결과도 좋겠지만은 방법적으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 모르는 사이면 서로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게 뭐 판매자가 됐든 구매자가 됐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전에 그 새끼처럼 싸가지 없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마저도 서로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판매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기능적인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사실상 판매자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왜냐? 깔 거 다 까고 거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시계줄 거래한 구매자도 부탁을 했어야 됐어, 사실. 만약에 진짜로 좀 환불을 받고 싶다면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판매자 쪽에서도 저는 죄송하지만 환불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면은 물러나야지, 그 구매자가. 정말 핵심을 잘 짚었어요. 결국 거래는 서로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합리적이고 정중한 태도가 결국 좋은 거래를 만든다고 봅니다. 정말 그게 정답이에요. 오케이, 오늘은 너랑 나랑 말이 잘 통하는구만. 역시 이 무슨 기계 문명, AI의 뭐 미래 뭐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참 짝짝꿍이 잘 맞아.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니까 잘 맞는 느낌이죠. 뭐 미래 얘기든 일상 얘기든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직거래에서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구매자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설사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직거래를 한 상태라면 그것도 구매자한테도 그걸 안 본 책임도 있다 보니까 과실이 있는 거고, 하자 담보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치, 이렇게 돼야 맞지. 자,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하다 보면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쁜 일들이 많죠. 나도 몇 번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파는 입장이었었는데, 아이씨 그때 뭐였더라, 내 물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5만원을 불렀거든. 근데 그 사람이 45,000원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당근에다가 애누리 안 된다고 적어놨었어. 근데 와가지고 45,000원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애누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막 되게 난처해 하면서, 그럼 45,000원밖에 없으면 어떡하니? 5만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나한테? 근데 나도 시간도 없고 나도 할 게 많고 그 사람도 막 바빠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5,000원 깎아서 팔았어.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뭔지 알아? 나는 정확하게 5만원에 팔 생각이었거든. 5,000원을 깎아줄 마음이 1도 없었어. 근데 이제 중고거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거 있어. 내가 어쨌든 이 사람 만나려면 나도 시간도 써야 되고 또 교통비도 들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팔고 가면 그것도 내 손해거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어. 아, 되게 그렇게 팔고 나면 잘 성사가 된 게 아니지. 기분 나쁘게 성사가 된 거잖아. 집에 와서도 괜히 기분 나쁘고, 막 욕 나오고, 화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거래 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바로 거절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아요. 완전히 만족스럽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그리고 시간도 소중하니까 조건 잘 지키는 거래로 스트레스 덜 받길 바랄게요. 그래, 이제 뭐 법적인 것도 잘 알았으니까 당당하게, 괜히 쫄 거 없이 저쪽에서 헛소리 해도 에이 미친놈 이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